24. 의협심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정의의 탈을 쓴 악마가 되지는 말라. 마음속 감정을 글로 적어보자. 그 과정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데 도움된다. 타이완 뉴스에는 심심하면 한 번씩 소위 노약자석에 관한 이슈가 등장한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임신 3개월의 한 임신부가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욕을 먹은 사건이 있었다. 아직 배가 부르지 않은 터였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산모 수첩과 태아의 초음파 사진까지 꺼내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인부임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화가 난 데다 장시간 서 있는 바람에 몸에 무리가 왔던지 이후 그녀는 하혈하며 병원으로 실려가 유산 방지 조치를 받아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한 학생이 버스 노약자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노인이 그 학생 옆에 서서 가는 모습을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다. 영상 속 노인은 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학생 역시 스마트폰을 하느라 노인을 못 봤는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한 것인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이 영상은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고 그 탓에 기자가 해당 학생의 학교 앞까지 찾아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노약자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장애인임을 증명할 스티커가 없으면 주차장에 다른 자리가 꽉 찼더라도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도 같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되는 자리이니 차량에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일반인도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임산부나 노인이 아니더라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휴식이 간절한 사람이라면 못 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노약자석 논란이 뉴스거리가 될 때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심지어 요즘은 시민감시단을 자처하며 스마트폰으로 관련 영상을 촬영해 방송국에 제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노약자석이 비어있어도 서서 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소위 정의의 탈을 쓴 악마에게 적발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말이다.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몇 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가치 판단이다. 누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몰래 제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이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넷상에서 정의의 아우라를 내뿜으며 그리 정의롭지 못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들은 과연 정의를 행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정의의 탈을 쓴 악마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그들이 진정한 정의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의 탈을 쓴 악마란 넘치는 정의감에 특정 사물에 대한 완고한 생각 혹은 견해를 가진 나머지 지나치게 정의감을 발휘하여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연초에 한파가 닥쳤을 때 한 어머니가 다운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에 조끼 차림의 여자아이를 태우고 외출한 일이 있었다. 이 모습을 한 네티즌이 몰래 촬영해 유명한 제보 게시판에 올리면서 아이의 어머니는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각종 뉴스 매체에서도 이를 보도했고 하루아침에 아이의 어머니는 대중의 총알바지가 되었다. 이튿날 아이의 어머니는 사진 한 장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딸아이에게 외투를 입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아이가 한사코 자신이 좋아하는 조끼를 입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아이의 뜻을 존중해 조끼를 입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언론 매체와 네티즌들이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집까지 찾아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라 자신을 비난할 줄은 몰랐다며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해 타이완 문단에 큰 사건이 있었다. 젊고 재능 있는 신예 작가 리니안이 26살 생을 스스로 마감한 사건이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팡스치의 첫사랑 낙원이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지 2달 만이었기에 그녀의 사망 소식은 타이완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순탄치 않았던 책의 출판 과정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그녀의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원래 팡스치의 첫사랑 낙원은 바오핑 문화에서 출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리니안과 미팅을 가진 바오핑 문화의 주야준 사장이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파악하고 그녀가 출판 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출판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서 다른 출판사가 책의 출판을 넘겨받았다. 리니안이 세상을 떠난 후 이러한 과정이 인터넷 뉴스로 보도되었고 주야준 사장이 리니안의 원고에 퇴짜를 놓았다고 언급된 것이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네티즌은 주야준 사장이 리니안을 자살로 몰고 갔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주야준 사장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섰지만 이해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비난에 부딪혔다. 기자와 네티즌은 공격성 짙은 글들을 올려 주야준 사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마녀 사냥에 시달리던 주야준 사장은 2017년 6월 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주야준 사장은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많은 생각거리를 남겨주었다. 기자와 네티즌들이 보인 행동들은 정말로 정의를 위한 것이었을까? 실은 정의를 빙자한 일종의 폭력이 아니었을까? 왜 사람들은 정의라는 명제를 만나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그토록 잔인해지는 것일까? 심리학적으로는 정의의 탈을 쓴 악마들의 언어적 폭력 행위를 중첩 효과라고 부른다. 중첩 효과란 하나의 댓글이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때 사건의 본질을 무시한 채 저도 모르게 논쟁에 발을 담그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일컫는다. 흡사,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랄까? 거기에 인터넷의 익명성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이는 그렇게 해도 벌을 받기는커녕 좋아요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의 탈을 쓴 악마들도 처음에는 약자를 돕고 횡포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벌하려는 선의의 마음에서 어떤 소식들을 퍼날렸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일종의 군집 효과가 한 줄의 뉴스와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작성자의 설명을 집단 정서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불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때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일을 맞기도 하지만 진실을 왜곡해 한 사람을 철저히 무너뜨리기도 한다. 일이 벌어진 후 그저 한바탕 오해였음을 발견할지라도 이미 여기저기로 퍼나르고 공유한 잘못된 정보는 줄 끊어진 연처럼 다시 돌릴 방법이 없다. 얼마 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한 인터넷 쇼핑몰 모델 살인 사건처럼 말이다. 사건 초기 언론 매체에서 용의자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한 여성의 수상한 행적들을 보도하면서 한때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 후 단 며칠 만에 이 여성의 페이스북에는 욕설이 담긴 수만 건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험한 말이 다수였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고 용의자로 지목됐던 해당 여성은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
불타는 정의감에 그녀를 욕하고 비난했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애꿎은 사람을 욕했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댓글을 삭제하며 게시판을 나갔다. 한편 연예인이나 공인과 관련한 뉴스에도 자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연예인이 술에 취해 추태를 보였다거나 외도했다거나 부적절한 말을 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금세 국민 총알바지가 되는 것도 모자라 원래 팬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심한 욕을 퍼붓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팬들은 자신이 믿음과 애정을 쏟은 대상이 부적절한 일을 저지르면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창피함을 느끼는데 그 왠지 모를 모욕감이 공격성을 띤 행동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이 발각된 후 그 일이 지극히 사적인 일임에도 온갖 비난에 시달리다 기자회견을 열고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공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한다. 네티즌들이 연예인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연예인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쩌면 그저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자신이 옹호하던 연예인이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그녀도 똑같이 창피를 당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제임스 길리건이 제시한 폭력 이론에 따르면 모욕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쉽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상처다. 또한 모욕감으로 서로를 통제하는 인간관계에서는 자존심의 상처가 쌓였다 폭발하며 좀 더 강력한 폭력적 반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이성적인 사람, 타인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의를 빙자하는 누군가를 따라 이성을 잃고 자신을 폭력의 가해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앞으로 정의감을 발휘할 때는 일단 잠시 멈춰서서 냉정을 찾아라. 그리고 자문하라. 동기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뽑아 도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 상황이 불편해서인가? 질문의 답이 후자 쪽이라면 다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스스로 불러온 것은 아닐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짜 동기를 분명히 해야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섣불리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인터넷상에서는 중첩 효과가 발행하기 십상이니 모아보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관련 자료를 모두 검색해봐야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검색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한 과정일 뿐이며 이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소 어떤 사건을 또는 사람의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다. 단언컨대 공감은 정의의 탈을 쓴 악마가 되는 것을 피할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댓글 폭력과 정의의 탈을 쓴 악마들의 제재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TV와 컴퓨터를 꺼 부정적인 정보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다. 정보를 접할수록 신경을 쓰게 되고 그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물론 억울함이 가득하겠지만 일일이 설명하거나 설전을 벌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니 먼저 냉정을 찾아라. 둘째, 지나친 부정을 삼간다. 잘못을 저지르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면 이를 반성하고 공개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부적절한 말을 한 나는
그저 자신의 일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진정으로 달라지고자 한다면 지난 날의 잘못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셋째,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는다. 친구, 부모님, 가족 등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의 마음을 보듬어줄 사람이면 된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감춰두지 말고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때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마음을 안정시켜줄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글로 적어봐도 좋다. 그 과정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데 도움될 테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심리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폭력과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자. 폭력과 따돌림은 폭력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며 정의감을 발휘할 때도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해보려 노력하고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조화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보자. 매일 3분 습관. 정의의 탈을 쓴 악마가 되지 않는 방법. 스텝 1. 일단 잠시 멈춰서서 냉정을 찾는다. 그리고 자문한다. 동기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뽑아 도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 상황이 불편해서인가? 스텝 2. 답이 후자라면 다시 자문해본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스스로 불러온 것은 아닐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짜 동기를 분명히 해야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법이다. 스텝 3.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해본다.